안녕하세요. ITQ 한글 교재 29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한글 프로그램 버전은 한글 네오 버전입니다. 프로그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분으로 표시되는 부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지를 받아보면 시험지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요. 시험지 참고해서 하시면 될 일입니다. 첫째 줄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네오 버전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용지 여백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리 꼬리는 10mm, 제보는 0mm 지정하겠습니다. 편집 용지 대화 상자 나타내기 위해서 메뉴로는 파일 메뉴 누르시면 편집 용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F7이니까 키보드에서 맨 위쪽에 펑션 키 중에서 F7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눈금자에서 보면 회색 눈금자가 보일 겁니다. 회색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용지 여백 맞추기 위해서 위쪽이라는 곳 20.0이라는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 부분만 블록이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10 입력해서 10mm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탭키 눌러주시고 탭키는 물결 바로 밑에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이때 10 입력하고 또 탭키 누릅니다.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죠. 왼쪽은 11. 그 다음 또 탭키 눌러서 오른쪽은 11. 또 탭키 누르시고 머릿말은 10. 또 탭키 누르시고 꼬릿말도 10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네 군데는 10mm씩 지정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왼쪽, 오른쪽은 11mm고요. 제보는 그냥 원래대로 0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 그대로 두시고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30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 2, 그 다음 2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 4, 3페이지에는 문제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고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1페이지잖아요. 1페이지에서는 문제번호 1점 입력하시고 엔터를 몇 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보면 엔터를 쳤는데 문단 부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는 문단 부호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거든요. 보기 메뉴 눌러보시면 보기 메뉴 그러면 문단 부호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가 없다면 체크를 넣어주세요. 그럼 문단 부호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엔터를 쳤는지 이렇게 엔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은 문단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치고 그 다음 2점 입력하시고 또 엔터 몇 개 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1페이지예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쪽 나누는 것은 ITQ 시험 보실 때에는 구역 나누기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일이 덜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서는 이 부분에 위치되어 있고요. 구역 나누기 하실 때 메뉴는 쪽 메뉴 누르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면 구역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Enter인데요. 이 부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사용해도 되겠지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커서가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2페이지에 와 있죠. 아래쪽에 보면 상황선이 있어서 현재 2회 중 2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롤을 위로 약간만 이렇게 올려서 2페이지가 위로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3번, 4번 문제를 풉니다. 해서 3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쳐주시고 4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현재 2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곳에 커서가 위치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3페이지로 또 구역 나누기 하겠습니다. 현재 쪽 메뉴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현재 위치는 커서가 깜빡거리는 현재 위치는 3회 중 3쪽이잖아요. 현재 3쪽이에요. 3쪽에서는 문서 작성하는 건데 이때도 엔터를 몇 개를 미리 쳐 놓을게요.
먼저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우리 교재에서는 32페이지입니다. 저장하는 거 설명 있는 곳은요. 저장하실 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에 보면 디스켓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저장하기라고 보이죠?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파일 이름 정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저장하는 폴더는 나름대로 저장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파일 이름은 현재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으므로 유형 연습이라고 파일 이름 정하겠습니다. 임의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파일 이름은 유형 연습 이렇게 입력하고 아래쪽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맨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본인이 어느 곳에 저장을 했는지 저는 ITQ 한글 수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곳에 유형 연습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방금 저장할 때 저장하는 아이콘은 이곳에 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 메뉴 누르시고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서식 도구 상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에는 위쪽에 이런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이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세요. 체크가 없다면 체크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체크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없애볼게요. 이러면 서식 도구 상자가 안 보이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구 상자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선택을 없애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해서 다시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선택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더블 클릭하면 펼쳐지기도 하고요. 기본 도구 상자랑 서식 도구 상자가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33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스타일 문제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실 때에는 1점 바로 밑에 이 부분부터 글씨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되고요. 또 입력한 모습 잘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첫째 줄에서는 엔터 치지 않고 이 부분에서만 엔터 한번 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어차피 이렇게 다 썼으니까 엔터가 보이는 거고요. 엔터를 치는 부분은 이 부분 영어 끝난 다음에 한 번만 치시면 되세요. 34페이지입니다. 스타일 문제에 대한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출력 형태가 시험지에도 보일 텐데 출력 형태에서 이 부분이 한 줄 정도 비어 보인다고 해서 엔터를 또 치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에서부터 한글 사이에 이렇게 넓게 보이는 이유는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스타일 지정할 때 스타일 이름을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입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은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편리합니다.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입력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도 있고 그냥 눈에 띄는 게 여기도 있고 그러네요. 둘 중 한 군데를 이렇게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바로 옆에 보면 컨트롤 C 보이죠? 이게 단축키니까 앞으로 복사할 때 이렇게 단축키 사용해도 되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편리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4줄 블록 지정하는 방법은 in에서부터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드래그 하고 가다가 마우스를 놓치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블록 지정하시려면 여기 왼쪽 여백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왼쪽 여백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세요. 해볼게요.
여기 왼쪽 여백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얀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한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가다가 마우스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빈 여백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해제한 다음에 다시 드래그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드래그 했다가 또 한번 이렇게 끌고 가거나 하면 위치가 바뀌어서 조금 불편해집니다. 잘못되었으면 다른 곳 한번 클릭하고 블록 해제, 그런 다음에 다시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스타일 기능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블록 지정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단축키는 F6이에요. 키보드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기능키 F1에서부터 F12 중에서 F6을 눌러도 되는 거예요. 뭐 대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타일 누르는 거 대신 F6 한번 눌러도 된다는 겁니다.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조건의 지시사항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먼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보입니다.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스타일 추가이니까 지금 이걸 누를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연필 모양은 만든 스타일을 편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표시 있는 것은 불필요한 스타일이 있다면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더하기 모양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대화 상자가 이렇게 겹겹이 나타날 텐데요. 본인이 어느 대화 상자에 머물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이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문제에서 보면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스타일 이름 정하라고 되어 있죠. 새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파랗게 보여요. 연한 파랑.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복사를 해놨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V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 정하라고 되어 있지요. 문단 모양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15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은 여기 가운데쯤에 보면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있지요. 이 부분에서 10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문단 모양 대화 상자잖아요. 여기서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떴어요. 글자 모양 지정하실 때에는 맨 먼저 뒤쪽에 있는 것 먼저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도둠 굴림을 나중에 지정하시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여기 맨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5 입력하겠습니다. 0이 아니라 5. 자간은 글자랑 글자 사이를 뜻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5를 입력한 거는 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자간에다가 20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글자랑 글자 사이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자간에다가 -20 입력해 볼게요. 그럼 글자랑 글자 사이가 겹칠 정도로 많이 다닥 붙었죠. 이렇게 글자 사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간은 5%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우고 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장평은 95% 지정하면 됩니다. 현재 100%인데요. 여기다가 9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장평이라는 것은 글자 가로 세로 비율을 뜻합니다. 95만 입력하니까 얼마나 변경됐는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다가 장평에다가 150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에 있는 글씨 보면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뚱뚱해졌죠. 그럼 이번에는 150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100%였는데 50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을 뜻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95%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95 입력하겠습니다. 크기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준 크기 10포인트 이건데요. 이건 기본값이라서 그냥 안 하시면 되세요. 10포인트 맞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할 것은 한글 도둠 영문 굴림 지정할 건데요. 현재 기본적인 언어는 대표인 상태에서 이렇게 5%, 95% 지정했던 거고요. 이제 언어를 대표가 아니라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함초롱 바탕이 아니라 도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옆에 보면 목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을 목록 버튼 또는 내림 단추라고 한답니다. 클릭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함초롱, 히읗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롤 막대가 아래쪽에 있는데 스크롤 막대를 거의 맨 위로 쫙 올렸다가 살짝 내려보세요. 그러면 디귿 있는 쪽에 도둠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영문일 때는 굴림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다시 한번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굴림 적용할 거니까 이번에도 목록 버튼을 누르고 스크롤 막대를 맨 위로 올리고 그러면 기억 굴림이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굴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이지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이제 보입니다. 스타일을 추가할 것이므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스타일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블록을 지정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이 스타일을 이곳에 적용을 해야 하죠. 해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맞게 지정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society, 귀를 이런 식으로 딱딱 잘 맞을 거예요. 맞지 않는다면 앞쪽에 어떤 오타를 입력했는지 살펴보시고 다시 고칠 수 있겠고요. 끝에 있는 단어가 잘 맞지 않는 이유는 가끔 여백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백 설정을 혹시라도 확인하고 싶다면 편집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 여백 부분 눈금자에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봐서 왼쪽 오른쪽은 11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머리 꼬리 이 부분 네 군데 칸 여기는 10 맞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보는 그대로 0입니다. 고칠 필요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니피케이션 스타일을 지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줄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를 위치하고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이 스타일을 표시하는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에서 유니피케이션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서도 스타일이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은 왼쪽 여백 15포인트를 지정해야 되는데 10포인트만 지정한 것 같아요 하신다면 스타일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실 때는 아까 그 스타일 대화 상자에 다시 들어가시면 되세요. 먼저는 고쳐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왼쪽 여백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검정색으로 선택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는 것을 블록 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클릭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것은 유니피케이션이니까 이 부분 선택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아까와 같이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스타일 이름은 복사해서 붙여 넣었으니 고칠 필요는 없어 보이죠? 아래쪽에 문단 모양 클릭해서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고쳐주시고요. 글자 모양 클릭해서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언어가 대표인 상태에선 글꼴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한글로 했을 때 도둠이고 영문으로 했을 때는 굴림이기 때문에 대표 글꼴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취소를 할 거고요. 뭔가 수정하셨다면 설정을 누르셨어야 되겠죠. 다 취소해서 빠져나올게요. 수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저장 아이콘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Ctrl S 또는 Alt S 누르셔도 됩니다. 맨 처음에 저장하실 때에는 언어 위치에 그 다음 어떤 파일 이름으로 정할지 대화 상자가 떴었는데 중간중간 저장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4줄 입력하고 스타일 지정하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돼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냥 저장 아이콘만 누르시면 되고요.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현재 유형 연습 파일은 닫고 3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글 프로그램 구동시키겠습니다. 파일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파일을 여실 때에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닫았다가 새로 열었습니다. 39페이지 연습 문제입니다. 스타일 문제잖아요. 스타일 문제 먼저 풀긴 풀 건데 그 전에 문서의 전체적인 설정 먼저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실 일은 편집 용지를 맞추는 거죠. 해서 위쪽에 회색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위쪽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숫자가 블록이 지정이 되면 10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탭키 한번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돼요. 여기도 10, 탭키 한번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되었는데요. 이때 11, 오른쪽도 11, 탭키 눌러서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꼬릿말 10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10씩 입력하고요. 그 다음 왼쪽이랑 오른쪽은 11, 제보는 그대로 0입니다.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다 기본적인 값으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는 용지 여백이 조금 더 넓었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게 변경이 되면서 본문의 내용을 입력할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위쪽에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꺽쇠 있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마우스 휠 내려가 보면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회색으로 꺽쇠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본문과 용지 여백 구분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현재 여기가 1페이지인데요. 1페이지에서는 1점 입력하시고 엔터 몇 개 치고 2점 입력하고 엔터 몇 개 치고 두 번째 페이지로 나누는 방법은 쪽 메뉴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보면 구역 나누기 클릭.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2회 중 2쪽이죠. 그래서 2쪽인데 2쪽에서는 3점 엔터 몇 개, 4점 엔터 몇 개 치시면 되세요. 3쪽으로 또 갈 거예요. 어떻게 가냐 하면 구역 나누기로 가죠.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은 아래쪽에 상황선 보면 3/3 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문서 작성할 부분이라 어떤 문제 번호를 입력하는 건 아니라 엔터만 몇 개 쳐놓으시면 됩니다. 1쪽으로 가서 스타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우스 휠 위로 쭈루룩 굴려서 올라가겠습니다. 커서는 1점이라는 바로 밑에 그 부분에 커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커서 위치하고 여기 그리고 나서 순천만 이런 식으로 타이핑 치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입력하실 때 엔터는 이 부분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영어 끝난 다음에 엔터 한 번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입력한 상황은 이렇고요. 위쪽에 있는 조건을 모두 다 처리했을 때 출력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조건을 이곳에다가 다 잘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천 아래쪽에 빨간 빗금 있죠. 소강나무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곳 이 부분에도 아래쪽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거는 오타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순천이라는 거나 소강남이라는 거나 실제 오타는 아닌 거죠. 그래서 빨간 밑줄이 있으면 내가 오타를 쳤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좋고요. 오타 아니라 알맞게 입력이 되었으면 빨간 줄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지정하실 때 스타일 이름을 순천만으로 입력해야 하잖아요. 이따가 대화 상자에서. 그래서 아래쪽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복사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블록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줄을 다시 블록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왼쪽 여백에서 이렇게 쭈루룩 드래그해서 4줄만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자, 블록을 이렇게 4줄만 블록 지정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타일 클릭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죠. 순천만이라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이니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떴어요. 새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야겠죠.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아까 복사해 놨던 적 있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첫 줄 들여쓰기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단 모양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떴죠. 이 상태에서 첫 줄 들여쓰기 15포인트는 이 부분, 첫 줄인데 들여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10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15포인트니까 15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 치기가 여기 10, 원래 10이었는데 타이핑 치기가 조금 불편해요 하신다면 여기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5번 눌러주면 15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지정했어요.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15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면 됩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한 문단에서 첫째 줄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미리 보기이니 참고하시고요. 문단 아래는 10포인트니까 10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현재 여기서 엔터가 있는 걸로 보시면은 문단 아래쪽에 10포인트만큼 사이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는 들여쓰기 15포인트랑 문단 아래 10포인트 이렇게 지정했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글자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버튼 누릅니다. 글자 모양 지정하실 때에는 뒤쪽에 있는 거 먼저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해서 장평 105, 자간 5 먼저 지정해 볼게요. 장평은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을 뜻하는 건데 105이고요. 자간은 글자랑 글자 사이 간격을 뜻하는 건데 5%입니다. 여기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준 크기 10포인트 글자 크기인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를 지정하라고 하니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한글 공서 영문 굴림 해보겠습니다. 현재 언어가 대표인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한글로 바꿔주고요. 한글에 대해서는 궁서 지정하라고 했어요. 해서 함초롱 바탕이라는 거 바로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 목록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히읗이니까 이 아래쪽이잖아요. 스크롤 막대를 맨 위로 올려주세요. 궁서라서 더 빨리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궁서, 기억, 궁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문 지정할 거니까 언어를 먼저 영문 바꿔놓고 영문에 대해서는 굴림 지정할 일이니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롤 막대 메뉴로 쫙 올려주고 굴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 대화 상자인데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인데요.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순천만이라는 스타일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스타일을 지금 블록 지정한 곳에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블록은 해제할게요. 그러면 오타 없이 잘 입력하셨다면 여기 텍스트에 대한 맨 끝이 잘 맞아떨어지겠죠? 만약 잘 안 맞는다 하신다면 앞쪽에 오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오타 한두 개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냥 끝이 잘 안 맞아도 스타일은 잘 지정했다 확신이 드시면 그 다음에 표 만들고 차트 만들고 하면서 그 다음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장을 한 번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네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서식 도구상자 아래쪽에 이 부분에 보면 저장하기 버튼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저장하는 폴더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잘 보이도록, 그리고 파일 이름은 문제 1번이라고 할게요. 문제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